그럼 너 같으면 어떡할래? 누가 막 기댄다. 어, 너무 오래 그러면 도망갈 것 같아요. 그치? 나는 눌려가지고 도망을 못 가고 있었어. 벗어날 수가 없어.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 지수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수 비교. 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수가 한 개라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수일 수도 있죠. 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수와 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수와 이렇게 둘이 있는데 대소를 비교해야 할 경우도 있죠. 어느 하나라도 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수면 바로 이 단원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단 하나라도 그런 게 있으면. 비교할 때는 어떻게 비교하느냐? 우선 밑을 같은 꼴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는 것이지. 밑을 같은 꼴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는 것이지. 밑을 만약에 같은 꼴로 만들 수 있다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밑을 같은 꼴로 만들 수 있다면 밑이 A인데 A가 됐다 이런 얘기야. 둘 다 밑이 A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밑이 1보다 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밑이 1보다는 작은 수일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1이 된다거나 0이 된다거나 음수가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안 나옵니다. 너무 간단하거나 아니면 의미가 없거나 그지? 뭐 그렇단 말이지. 어쨌든 밑을 통일을 시켰는데 1보다 큰 수가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1보다 작은 양수가 되었다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일 텐데 이 밑이 1보다 크다면 지수에 해당되는 값이 크면 클수록 값이 더 커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밑이 2로 통일이 됐어. 2로 통일이 됐어. 그런데 이쪽은 밑이 2로 통일이 됐는데 1보다 크잖아요. 지수 값이 여기는 1이 주어지고 여기가 2가 주어졌어요. 그럼 지수가 더 큰 2인 경우가 전체적인 값을 비교했을 때도 더 크겠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밑이 2인 지수 함수는요. 지난 시간에 그래프를 그렸을 적에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가함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밑을 똑같게 만들었어. 밑을 똑같게 만들었어. 그게 a야. 그런데 a가 1보다 큰 상황인 것까지 내가 파악을 했어. 그런데 여기는 지수값이 x1이고 여기는 지수값이 x2야. 그런데 x1보다는 x2가 더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누가 더 크다라는 얘기야? 둘 중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숫자 2로 했을 때는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A로 바꿔서 설명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이건 뭐야? 그런 사람 없겠지? 노래 제목 중에서도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누구 노래입니까? 알면 이상하지? 우리 세대 노래니까 여러분 세대 알 수가 없죠? 근데 가수 이름은 되게 유명한데 별명이 어린 왕자야. 나이는 지금 60좀 가깝고 이승철이라고.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 거기 심사위원으로 많이 활동하고 그죠? 노래 되게 잘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고음 올라가는 대표적인 가수죠. 컨트롤 능력이 좋으니까.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수를 비교하는데 통일이 됐어. 통일이 됐는데 밑이 1보다 작은 양의 값이 되었어.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숫자가 2가 있는 거하고 여기에 숫자가 3이 있는 거하고 누가 크냐 작으냐 물어보면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이쪽이 4분의 1이고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이쪽이 8분의 1이니까 이쪽이 큰 거는 알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y는 2분의 1x라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았더니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감소함수였거든요. 감소함수의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x가 점점 커지면은 반대로 y는 점점 작아진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밑이 통일이 되었을 적에 이것이 1보다 작구나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지수 자리를 봤는데 이쪽이 더 크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은 지수가 더 작은 쪽이 더 크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자, 다시 이제 문자로 설명을 할게요. A가 1보다 작은 양수라는 걸 내가 파악을 했어. 그 다음에 X 값을 비교했는데 X1보다는 X2가 크다라는 것도 내가 알게 되었어. 이때 A 위에 X1이 있는 숫자와 A 위에 X2가 있는 숫자 둘 중에 누가 크냐 작으냐 물으면 지수가 큰 쪽이 더 작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아, 이해됐어요. 자, 지수 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수 비교라는 건 이런 뜻이고요. 이제 최대 최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하는 개념은 이게 끝이에요. 끝인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사실 이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내용에 해당이 됐던 거야. 진짜 어려워 2차 함수 최대 최소. 악몽이야 악몽. 그거 공부하다가 대수에서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하게 되면 아니 이렇게 쉬운 게 왜 여기 나오는 거지? 싶을 정도야. 왜냐하면 2차 함수는 어려운 이유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하는 구간이 이게 둘 다가 포함이 돼 있거든. 그래서 어려워. 그러면은 왜 지수 함수는 쉬우냐? 완전히 그냥 올라가든지 완전히 그냥 내려가든지 그것밖에 없으니까 쉬운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대수 마치고 나면 미적분 1을 배울 텐데 미적분 1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뭐냐? 3차 함수와 4차 함수야. 책 한 권을 통틀어서 내용이 주제가 뭐냐고 딱 한 문장으로 말해봐라 이러면 3차 함수와 4차 함수야. 공통수학 1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물으면 2차 함수야. 왜 2차 함수가 제일 중요하냐? 2차 함수를 알아야 3차 함수, 4차 함수를 해석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공통수학 내용 2차 함수를 배워서 대수 풀 때도 또 나오고 2차 함수를 배워서 미적분 배울 때도 또 나오고 그런 식이야. 그럼 3차 함수, 4차 함수가 지금 수능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그 왜 어려우냐?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3차 함수 그래프 생김새를 보면 이게 올라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다시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렇다. 4차 함수가 왜 어렵냐면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 이게 왜 어려우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이게 어려워. 이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정확하게 이해한 자만이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얘기해 주고요. 자, 그거에 비하면 세발의 뭐? 세발의 뭐라 그래? 피. 저쪽은 피. 너는 세발의 떡. 찰떡을 먹었잖아. 너는 세발의 떡. 저쪽은 세발의 피. 국어를 이쪽이 더 잘하겠네. 자전거인 줄 알았네. 세발 자전거. 그거 그럴듯하네. 너 나하고 이제 생활을 반년쯤 하다 보니까 나하고 거의 동일 인물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 군에서도 그런 느낌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정의역이라 그래요. x 범위.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면 그래프를 우선 통으로 다 그린 다음에 통으로 다 그린다고 하면 증가함수의 그림의 형태를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x값이 m에 해당되는 곳에서 하나 끊고 x값이 n에 해당되는 곳에서 끊어요. 그러면 x값이 m인 곳이 y 좌표값이 작겠지? 왜냐하면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리고 x값이 n인 곳에서 끊어진 이 자리가 y 좌표값이 가장 큰 곳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붉은 선으로 이제 끊었다라는 걸 붉은 선으로 표시를 하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혹은 점선 처리하면 되는데 저건 사람 손으로 할 일이 아니야. 점선 처리 되게 힘들어. 이게 드르르 끊는 거 알지? 혹시 퍼포먼스 하는 선생님들 있나? 국어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 중에서 잘 안 하지? 이건 수학 선생님만 하는 퍼포먼스거든. 다른 과목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퍼포먼스는 안 하죠. 그 쓸데없는 짓거리를 왜 해? 맞죠? 딱 그려놓고 끊어놓은 다음에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y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y 값 중에 제일 작은 거는 여기 x에다가 m을 대입하였을 때에 나오는 y 값이니까 am 제곱 이게 최소값. 그 다음 민이 안 본다. 빛날광 빛날빈 눈이 언젠가는 빛날이라 매우 매우 빛날이라 나보다도 더 자 여기에 y 값은 여기 x에다가 n을 대입해서 나오는 y 값이니까 a의 n 제곱이 y 값 가장 큰 게 되겠죠. 이제 치역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얘가 구해진 거고요. 치역을 구하라 그러면 서술형이면 반드시 이렇게 집합 모양으로 써줘야 돼요. 치역은 집합이거든. 공역도 집합이고 정의역도 집합이거든.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다만 그래서 최소값 구하고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한편 만약 밑이 1보다 작다면 함수의 개형은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함수의 모양 그려주시고 x값이 m에서 n 사이라고 주어졌다면 x값이 m인 곳에서 끊고 x값이 n인 곳에서 끊어서 그 왼쪽은 없으니까 지우고 그 오른쪽은 없으니까 지우면 됩니다. 이제는 y값 중에서 제일 큰 게 누구냐 했을 적에 m을 대입해서 얻은 y값, 제일 작은 건 누구냐 했을 적에 n을 대입해서 얻은 y값. 그렇게 해서 치역이 그렇게 정해진다 이 말이야.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내려가서 밑에 여기 참고가 있는데요. 위에 지수가 혼자 x인 경우는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여기 지수 자리에 있는 식이 그냥 x가 아니고 x를 포함한 다항식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2차 다항식일 수 있어. 2차 다항식일 수 있어. 그랬을 적에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 아마 여기 주된 내용일 텐데요. 그런데 여기가 꼭 2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우선 2차인 경우를 기준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밑이 2야. 그 다음에 여기 지수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런데 x 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가 주어져 있어. 이게 정의역이에요. 이때 치역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치역의 범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에 있는 이거를 x를 포함한 식이니까 나는 fx로 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다가 fx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둡니다. 이렇게 두는 거야. 둘 수 있겠지? 완전 제곱을 해서 두는 게 좋아. 그게 쓸모가 있으니까. 여기 한 번 더 적고 다시 또 완전 제곱해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학습이 올라온 상태니까 그냥 바로 완전 제곱식을 fx로 두고 x값 범위 0에서 2 사이로 주어지면 fx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2차 그래프 fx를 그려볼게. 그리면은 여기가 꼭지점이 1,-3. 그러면 0에서 2 사이에서 2차 그래프를 판단하는 거니까 왼쪽에 0인 곳에서 끊어야 되겠지?
0인 곳에서 끊고 오른쪽에 2인 곳에서 끊어야 되겠지? 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림을 보시라는 뜻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지워버려도 되고요. 색칠로 덧칠해도 되고요. 점선으로 하는 이상한 짓은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y가 fx가 가장 작을 때는 요거겠다, 그지? 여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클 때는 0을 넣어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2 넣어서 계산하면 똑같겠지. 그래서 0 넣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됐죠? 자, 이제 해석을 한다. 원래 지수함수식은 y는 2의 fx다, 그지? 그런데 밑이 2니까 무슨 함수라고 해당이 되는 거야? 증가함수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밑이 2면 무슨 함수야? 이러면 증가함수. 밑이 2분의 1이면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증가함수니까 이거 값이 커질수록 전체 값도 커지는 거지. 그러면은 지수에 해당되는 f가 가장 클 때가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최대값이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들어갔을 때 2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게 최소가 됩니다.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 요거까지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필수 내용은 이제 다 배운 것 같아. 자, 다 배웠으므로 58쪽에서 59쪽까지 녹색 풀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풀 시간 드릴게. 여러분 우리 이거 대수를 어디서 시작했냐 하면은 수열에서 시작해서 삼각함수를 거쳐서 그런 다음에 지금 지수 로그로 왔잖아. 그래서 좀 있으면 지수 로그가 끝나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면 끝날지 1월까지 하면 끝날지 어쨌든 끝나질 것 같아. 끝나게 되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수열부터 할지 삼각함수부터 할지 지수 로그부터 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알겠지. 너네도 이제는 어디부터 다시 할 거란 말이야. 다시 할 거니까 대수를 같이 할 만한 사람 주변에 납치해 오세요. 납치 지령을 하는 거야. 이건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인 셈이야. 이거 완전 개념 위주로 한 거고 개념 플러스 유형이에요. 이 타이밍에 개념을 못 들으면은 그 다음 과정은 1월에 개념 과정을 따로 열어줄 수 있을 텐데 그때 들을 수밖에 없어. 이거 안 들으면 이제 완전 넘사벽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합류 못하면 넘사벽이 생기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렇다. 자, 성을 보겠습니다. 대소를 판단하라고 했는데 얘들 생김새를 보니까 지수가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지수 함수 그래프를 이용한 대소 관계 이렇게 딱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랬을 적에 어떻게 풀으라고 했었냐면은 밑이 같아지도록 만들어 보라 이랬습니다. 물론 밑이 같게 안 만들어지는 경우 있는데 그 내용은 오늘 내가 가르치진 않았죠. 밑이 같아지는 경우만 일단 다루겠다. 그러면은 밑이 같아진다라는 얘기는 지수꼴로 고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울러 여기도 2의 4제곱으로 만드는 다음 2의 3분의 4제곱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밑이 2분의 1이면 얘는 2면은 같아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역수로 뒤집어야지. 역수로 뒤집으면 지수에 뭐가 생기지? 마이너스 1이 곱해져야지. 그리하여 2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2의 6분의 1이 돼요. 자, 밑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뭘 본다 했습니까?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 크면 증가함수, 작으면 감소함수. 그래서 밑을 보는데 밑을 보니까 2네요.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증가함수예요. 이게 증가함수. 증가함수면은 이제 지수 자리에 놓이는 값이 커질수록 커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셋 중에 누가 제일 크냐면 얘가 제일 커. 그러니까 B가 제일 큰 거다. 그지?
그 다음은 6분의 1하고 2분의 1 비교하면은 2분의 1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A가 그 다음이고요. C는 제일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난 수아하고 예주가 지금 좀 걱정이야. 걔네들 대수 말이야, 대수. 지금 완전 처음일 텐데. 요번에 합류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 내가 1월이 되면 미적분도 개설하고 기하도 개설하고 확통도 개설하고 모든 선택 과목을 다 개설해 드릴 거예요. 1월이 되면. 그런데 그 앞서서 12월에 확통을 먼저 개설해서 시작할 거거든. 확통이 지금 우리 대수하는 느낌으로다가 12월에 시험 끝나면 지금은 공수이랑 대수를 하고 있는데 시험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12월 시험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공수 이 자리를 대수가 차지하고 그렇겠지. 그 다음에 대수 자리를 확통이 차지를 하는 방식으로 과목 변경이 일어날 거야. 그럼 2학년 2학기 때 기하를 선택한 사람들은 확통을 하면은 이상한 거 아니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한 70%, 80%는 전부 확통을 할 거야. 너네가 지금이라도 과목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맞아. 근데 이공계열은 무조건 기여해야 된다고 해서 학교가 확통이랑 기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건데 이공계열에 무조건 기하를 하라 그래서 그거 말 뜻은 내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3학년 올라갔을 때 기하를 따로 개설 안 해주겠다. 3학년 1학기 때 무조건 그러니까 통일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번에 기하를 꼭 들어 이런 거네. 근데 원래 기하는 전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인 거 알지? 근데 이번에 권장 과목 이 기여를 많이 포함한다고 학교에서 그래서 복학하고 있었어요. 그래? 어째서 내가 아는 방침이랑 좀 다르지? 무슨 어떤 학생을 양성하려고 학교에서 그래서 이과 계열 진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기하를 선택을 했어요 이번에. 그러면 너네 학교 안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기하 선택자가 많겠네. 그건 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의 친구들한테 말해주세요. 1월에 기하 선택자를 위한 강좌가 열린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월에도 좀 이어진다. 유형 수업으로 1월에는 개념 수업을 하고 2월에는 유형 수업으로 이어진다.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1월에는 여러분 주 5일제로 할 건데 월화수목금 아침 9시부터. 그래서 혹시나 미리 말해두는데 1월에 학교에서 보충 수업 같은 거 하나?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미리 말을 하는데 듣지 말라고. 아니면 그게 매일 가야 되는 수업인가? 보충 수업이? 요일 며칠 월요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아침 꼭 9시에 시작하는 거야? 시간 오후도 있어요. 그거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네. 내가 먼저 지금 시간표 다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내 거랑 겹치게 해놨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하지마. 날 따라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만약에 정시간이 안 되면 뭐 영상은 제공은 해드리지만 최후의 수단은 시간표 한번 바꿔보자 이러면서 앞뒤로 순서 바꾸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학교에 전화해봐야 되겠네. 어떻게 되는 거 궁금하다. 학부모가 전화하는 게 제일 확실한데 내가 학부모에 전화할 겁니다. 저기요 채원이 아버지인데 얘 모르십니까? 켈체 맞지? 원할 원 채원이 아버지인데요.
겨울 방학 때 보충 수업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좀 고압적인 자세로 물어봐야 돼. 부모가 물어볼 때. 그래야 저쪽에서 잠깐 쫄아서 성실하게 빨리 답변해. 근데 학교에 전화번호 부모님 다 있잖아요. 학교 전화로 하면 누가 했는지 모르지. 휴대폰으로 한 게 아닌데. 한다 나는. 그다음에 실제로 학교에 전화를 합니다 한 번씩. 예를 들면 왜 아직까지 입시 요강이 안 나오냐? 아니면 입시 요강을 이 주소로 보내달라.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일로 갈라 하는데 보내달라. 이 내가 대신 전화하기도 해. 그럼 보내줘 실제. 학생을 한 명 유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학교 입장에서 고객 유치가. 아무튼 너네들을 유치하는 대학교는 진짜 공 잡은 거다. 이렇게 착한 애들이 빛날광 빼고. 너 지금 졸리지? 물 한 잔 마시고 온나?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개설하는데 1월에는 가급적이면 모든 과목을 다 들어라. 1월에는 2학기 때 뭐 들을지 정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때 가서 내가 수업을 개설할 생각을 하니까 수업 시수가 나오기 힘들어. 여름방학이 짧더라고. 올해 해보니까 2주밖에 안 됐어. 겨울방학은 한 달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년 3학년 1학기 때 신청하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일단 여기 한번 들어놔라 이런 취지가 있고요. 여름방학이 2주인데 책을 못 떼. 그리고 만약에 딱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2번 수업 시수도 안 나와. 선택 과목이 기하 한 번, 확통 한 번 뭐 이렇게 나. 너는 기하 한 번, 미적분 한 번 뭐 이렇게. 미적분 한 번, 확통 한 번 이래. 그러니까 수업 시수가 안 나오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일로 이사 오는 거예요. 그것도 구상하고 있어. 내가 여러분하고 끝까지 대학 갈 때까지. 너네 다음 학년은 물론 내가 올해 한 2반 할 수도 있는데 걔네들은 아직까지 내가 뭐 애착 관계가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은 많이 애착이 가고 내가 울산에 자리 잡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라 너무 좋아. 자, 풀이 요거 우선 주목 1보다 커 증가함수 이렇게 그려 넣으세요. 그리고 제일 작은 거 -3 넣고 제일 큰 거 2 넣고 나오는 y 값이 이게 제일 작고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림이 너무 단순해. 이차 함수랑 달라. 아무 고민이 없어. 그래서 m은 -3이 여기 들어가면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라지 m은 2가 여기 들어가면 32에서 5를 뺐으니까 27이 되겠지. 요건 우리 합치면 23이 되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8번) 미츠는 증가함수 맞는데 지수가 이게 2차 함수네. 그러면 보이소. fx는 x제곱 -4x 더하기 6이라 두면 이 fx가 제일 작아야 최소가 되겠지 이게. 그럼 fx가 제일 작으려면 언제 제일 작냐?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가는 거죠. x가 2일 때 fx가 최소가 되는데 그 값이 2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2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y는 어떻게 되느냐? 2 위에 2가 들어간 상황이니까 4가 됩니다. 이제 a와 b를 지정을 해야 돼요. 내가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이게 누구를 구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답을 써야 돼. 안 그런 경험 있지? 그러면은 점수가 깎여.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늘 조심성이야.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틀려도 안 틀리면 좀 곤란하니까 그건 늘 신경 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앞에서 모범을 좀 보여야 돼요. 이게 A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최소값 B는 Y의 최소값을 뜻하니까 얘가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내가 그런 경우 많이 봤어. 억수로 어려운 문제를 A가 풀었대. 그래서 왔어. 억수로 신나면서 왔는 거야. 그래서 오 그래 한번 보여봐. 다 맞네. 근데 답을 뭘로 적었는데 이거예요. 이거 좀 해야 되잖아. 이런 경우 많아. 지는 신나서 와서 나한테 설명했는데 알고 보니 틀린 거를 나한테 설명했다고. 그래서 풀이 팍 주워가지고 집에 가잖아. 니도 그런 적 있지? 모두 다 겪었습니다. 빨리 극복하세요. 아이코 이거는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함수 최대 최소. 설명만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은 3의 x를 t로 준다. 3의 x라는 그래프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지? 그래프가. 그럼 요거는 x축, 요거는 t축이 되는 거예요. 증가함수야. 그리고 t는 치역의 범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겠지. 그러니 t라 두면 해놓고는 t는 0보다 크다라는 언급을 한번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9의 x는 t제곱이 되고 3의 x는 t가 되고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라고 해주세요. 되겠지? 이제 이거 이차함수 최대 최소가 돼버렸네. 좋았어. t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4 해주고요. 이제 이거 2차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3,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런데 t 범위가 0보다 크다였잖아. 그래서 2차 함수 최소 그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3보다 왼쪽에 여기쯤에 t가 0이 되는 곳이 있겠지. 그러면 0보다 크다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프는 취급 대상이고 여기는 지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만 보니까 여기는 구멍이 똥 뚫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채소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계속 올라가거든. 그러면 3, 마이너스 4 요게 눈에 띄는데요. 이제 이렇게 갑시다. t가 3일 때 y는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4를 갖는다 해야 되겠지. 근데 문장을 보면은 t가 얼마에서가 아니야. t가 3일 때인 건 알겠는데 x가 얼마일 때에서 이렇게 물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x하고 t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찾아야 해. 어디에 있지? 여기 있지? 저 식을 가져와. 3x는 t 식을 가져와. 여기서 t가 3일 때 이랬으니까 이 자리를 3으로 바꿔. 그러면 x가 얼마가 되는 건지 알 수 있지. x가 1이면 t가 3이 되고 t가 3이면 y가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 이렇게 한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물음에 답할 차례입니다. A는 이게 A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요게 B입니다. A와 B를 합치는 문제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줍니다. 이해됐나? 자, 진행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선 여러분 저기 개념 밑에 있는 문제 55, 56, 57 지금 해서 매겨주세요. 보라색은 오늘 할까 말까 고민 중. 윤서는 나에게 성적표를 보냈구나. 감사합니다.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지금 말하면 바로 도와드려요. 채원이 영어 학원이 여기서 가깝다고 했나? 걸어서 아무 문제가 없네. 시간도 잘 나오겠다. 일요일도 이거 영어 시간 이거 약간 앞으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수업 앞에 할 수 있긴 한데 반 수준이 살짝 달라서 더 어렵나? 지금 제가 하는 쪽이 어렵나? 고이반이에요. 고2반? 반 편성이 잘못된 거 아이가? 괜찮나? 영어는 날아다니는가 보네. 왜 고2반이 편성이 됐어? 그냥 성격이 좀 음. 그 질문이 너도 그래? 너네 둘이 같은 거야 이게? 아. 너도 고2반에 편성이 돼 있어? 왜 그런데 잘못 편성된 거 아니야? 그냥 거기가 좋아? 맞는 거야? 원래 처음 갔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 처음 갔을 때부터 저는 고일반이었는데 올라갔어요. 올라왔어. 그렇구나. 우소리도 우리 반을 노리고 있다. 지 시간에 안 오고 계속 지 시간에 오고 있어.
질문하면 좋겠는데요. 비나 네? 있어요? 우리 아직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어요? 네.
중간 뭐가 더 나간다? 중간에 졸았지? 앞에 매겼어? 매겼네. 안 푼 것 같은데. 요거. 민이가 나한테 보내준 거 이거 며칠 전에 나한테 보내준 거랑 같은 거 아니니? 제가 보내주셨지. 어. 이거 말고 이건 며칠 전에 받은 거고 딴 거. 모르겠네요. 응? 모르겠어요. 모의고사 말고 내신 똑같은 걸 나한테 방금 줬다고. 한 개씩만 해봐도 되는데 그걸 통으로 다 풀고 있지. 말리지는 않는데 거기서 스탑. 지훈이는 남은 거 혹시 한두 문제 있으면 그건 시험 끝나고 숙제. 남은 사람들은 다음 시간까지 숙제. 똑같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니까. 아니지, 너네는 일요일까지잖아. 너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자, 지금부터 여기 보라색. 요거는 쌤이 풀어주면서 지나가고 있죠, 이제. 그리고 오늘은 시계를 보니 한 20분 됐네요. 요쪽 페이지 60쪽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함수 60쪽으로 가주세요. 감소함수죠. 네. 원래 3분의 1x였으면 요래 생겼었던 거야. 그런데 평행이동을 했지. 왼쪽으로 2칸, 아래로 4칸 맞지? 왼쪽으로 2칸 움직이는 거는 모양이 별로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아래로 4칸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거는 정근선이 원래는 y는 0이었는데 정근선도 따라서 4칸 내려가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4하고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모양이 크게 변화가 없어. 그런데 아래로 내린 거는 지금 보다시피 정근선이 y는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 놓고 이제 따지는 거야. 아, 정의역은 어차피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원래 그림이. 그 다음에 치역이 원래 y는 0보다 크다 했어. 그 다음에 감소 함수였고요. 원래라는 것은 밑이 3분의 1인 함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옮겨놓은 애는 이 초록색이고 옮겨놓은 애는 정의역은 좌동 모든 실수 좌동 우동 그 얘기했죠. 왼쪽과 같다 이런 뜻이야. 좌동 우동. 그 다음에 좌동 우동 하니까 좌동에 맛있는 김밥집을 발견했어요. 김밥집 이름이 독일 김밥이야. 나는 독일에서 무슨 김밥을 이러면서 가봤거든. 한국 주인이더라고. 그 다음에 혹시 김밥이 중국제인가 아니 독일제인가 싶어서 김밥을 딱 봤는데 한국제더라고. 왜 이게 독일 김밥이고 이러면서 독일 김밥하고 독일 우동이 있더라고 메뉴에. 그래서 독일 김밥과 독일 우동을 시켰는데 이거 우리 동네에서 그냥 늘 사 먹는 김밥 우동 똑같더라고. 김밥 천국. 그래서 그냥 눈에 띄게 한번 하려고 환기하는 효과. 독일 김밥. 김밥은 우리가 원조더라고. 한국이 원조더라고. 그 다음에 치역의 범위가 바뀌죠. 이건 마이너스 4보다 크다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감소 함수라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자동. 자동에 맛있는 김밥집을 발견했다고 내가 얘기했나? 그 김밥집 이름이 독일 김밥이라고 말했나? 거기 독일 김밥 가가지고 독일 김밥하고 독일 우동을 시켜 먹었다고 말했나? 다 말했네. 이거 다 내 평상시에 겪었던 일들 다 소중하게 담아놨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거리로 싹 풀어내는 거거든. 이런 남자는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그 누구보다도 좋은 할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애들한테 얘기를 잘해주거든. 옛날 얘기도 잘해주고 새로운 얘기도 잘해주고 내 꿈이 좋은 할아버지야. 자, 보기에서 고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2개. 보기 1번 감소한다는 뜻이죠. 요거는 맞는 겁니다. 왼쪽으로 2칸 아래로 4칸 맞잖아요. 이것도 맞는 겁니다. 3번 일단 놔두고 4번 정근선이 y는 마이너스 4 맞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는 보기 3번과 보기 5번일 거야. 읽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지나는 4분면은 꽤 중요한데요. 4, 4분면하고 3, 4분면하고 2, 4분면을 지나는데 여기 1, 4분면은 안 지나.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다음 2번 문제.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 평행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식이 요래 적혀져야지. 요래 적혀져야지. 그랬더니 이 점과 이 점을 지납니다. 대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5 2에 0 넣으면은 마이너스 m 더하기 m 1, 마이너스 2도 넣으세요. 마이너스 2는 2에 1 마이너스 m 더하기 m.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연립방정식 계산인데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연립방정식이야. 일종의 지수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래? 뺀다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풀래? 빼도 사실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빼는 거보다 더 좋은 거는 나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n을 1로 넘기고 n을 1로 넘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연산할까요? 곱한다? 아니야. 나누기지. 나누기라고 할 수 있어.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거 둘이 나누고 이거 둘이 나누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간단하게 뭐가 될까? 2분의 1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계산하면 2분의 1이래.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아는 1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서로 빼게 되면 지수에 미지수가 남아있는 채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2의 마이너스 m승을 또 t로 치환하고 풀어야 돼. 그렇더라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수에 있는 미지수를 먼저 소거해버리는 방식으로 계산을 가요. 자, 2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곱해지면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2n, 요거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n, 그래서 n은 마이너스 3. n 구한 거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넣을까?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가면 1이 되겠지? 1은 2의 인반에서 m, 그러면은 m은 1이겠지.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아마 내일 좀 여러분 다시 풀라고 하면 둘이 이거 빼고 앉았을 거야. 내가 잘 알아. 배운 대로 결코 따라하지 않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나 돼야 이제 조금 따라오지. 그전에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지수함수 그래프가 2,7을 지납니다. 정근선이 마이너스 9예요. 정근선이 마이너스 9라는 말 때문에 b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어. b가 얼마게? 마이너스 9. 맞아요. 원래 뒤에 b가 없었으면 정근선이 0이잖아. y는 0. 그런데 b를 더했기 때문에 정근선이 변했다 이거지. b가 마이너스 9였기 때문에 아래로 아웃칸 내려갔을 것이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9입니다. 자, b가 마이너스 9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점자표를 대입을 합니다. 7은 4에 마이너스 2 더하기 a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 요거는 얼마다?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4의 제곱이다. 그러니 여기 있는 것은 2가 되어야 하므로 a는 4이다. a에서 b를 빼십시오. 13. 한 문제만 더 하고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나? 한 문제만 더 하고 두 문제 더 하고 혹시 모르니까 세 문제 할지. 한 번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우리 가족이 밥 먹으러 나왔거든. 걸어서 식당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한 20-30분 걷는 중이었다고. 우리 집 앞에 시장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동안에 눈에 들어오는 가게가 막 있었을 거 아니야. 식당에 완전히 딱 들어가기 전까지 메뉴가 5번 바뀌었어. 이거 먹자, 아니야 이거 먹자, 아니야 이거 먹자 이러면서 메뉴가 5번 바뀌었어. 그러면서 왜 오늘 이걸 먹어야 되는지 토론을 한다고. 오늘 이걸 먹어야 되는 이유, 아니야 오늘 이걸 먹어서는 안 돼, 먹지 않아야 하는 이유. 서로 막 설득 작업이 들어가요. 정성스럽게 설득해야 돼. 기분 나쁘면 안 먹어 이런다.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설득을 합니다. 여기 앉은 친구들은 그런 거 안 하는 집인 것 같고,
너네 집은 그런 거 좀 하나? 모르겠어요. 엄마 주는 대로 먹을 것 같고 이쪽으로. 국민아 너는? 해요. 아 설득 작업해 서로 뭐 먹자고. 채원 너는? 너네 집도 뭐 먹자 설득 작업 하나? 그런 게 소소한 행복이지. 아 그래서 보통 누가 제안한 게 받아들여져? 엄마요. 엄마 너는? 엄마예요. 엄마 너는? 동생? 동생? 너네 집은 동생이 떼쟁이고 우리 집은 내가 떼쟁이고 너네 집엔 엄마가 떼쟁이신가? 다 소리밖에 안 질러요. 아 그래? 와 그렇구나. 네가 한마디도 안 하지? 다 부산 사람이라서. 아 그래? 부산 여자가 좀 센 편이래. 자, 우리 집도 그렇긴 한데 나도 만만치 않거든. 나는 좀 말이 많아. 귀에서 피가 주르르 흐를 정도까지 내가 말을 많이 해. 그럼 항복한다. 자 4번 A를 지수의 형태로 고쳐야 되거든요. 먼저 27분의 1에 2분의 1성 해주고 그 다음에 3분의 1에 세제곱 해주고 곱하기 2분의 1 다시 쓰면 3분의 1에 2분의 3제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수로 밑을 통일할 것이다 하고 내가 맘먹었다는 거지.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 쓰여져 있는 나머지 숫자들을 딱 보면은 3분의 1이 좋아. B는 4제곱근 3분의 1인데 요것은 3분의 1 위에 4분의 1제곱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C는 세제곱근 81분의 1은 3분의 1에 3분의 4제곱 이래 되겠지? 좀 빨랐나? 알아보겠니? 요 정도 속도가 이제 나와준다 하면은 여러분들 수학이 점점 재밌어지죠. 이제 지수 값을 비교를 합니다. 감소함수라는 건 내가 알았고 2분의 3이 여기 좀 있다 생각하고 4분의 1은 그거보다 왼쪽에 있다 생각을 하고 3분의 4는 2분의 3하고 누가 더 크지? 6분의 8이고 6분의 9니까 3분의 4가 여기 있겠다. 맞지? 그럼 대소로 따지면 4분의 1 붙은 게 더 커야 되잖아. 그래서 제일 큰 게 B. 두 번째는 요거 3분의 4 붙은 거. 제일 작은 건 A. 그래 되겠습니다. (5번까지) 맞게요. 남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혹시 먼저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보라색 남은 거 해보고 와도 되고요. 지원이는 하지 말고 금요일에 풀이할 건데 너 금요일에는 이거 하면 조금 곤란하겠다 그지? 아 일요일에 이거 하면 모르겠어요. 그날은 그냥 너는 수학 별로 할 거 없을 것 같긴 한데 궁금한 거 안 남았나? 교과서나 뭐 이런 등등등등 오늘 한 학습지 말고는 별로 근데 그거 다 못했어요. 킬러 네. 그러면은 일요일에는 너 킬러 다 하고 끝. 딴 거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러면 이거 해도 되겠지. 저는 킬러랑 그거 선생님 프린트 2개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것만 풀이. 그리고 그리고 그날은 3시 반. 그날 영어 가나? 안 가서 모의고사 시간 전에 미대가 3시 반에 와. 반에 어. 그거 가요. 아 그래? 그거 끝나면 그거 끝나면 5시. 그때 와. 네. 수학을 일찍 마치고 너 집에 일찍 보내줄게. 일찍 자는 게 좋겠지? 대수는 영상을 보세요. 우리 그날 진도 나갈 거야.
혹시 모르지. 네가 그때까지 안 가고 남아 있으면 또 다르다. 그때는 얘기가 다르다. 자 마지막 오늘 마지막 문제 여러분 마지막 문제. 정의역이 저렇게 정해져 있고요. 밑이 1보다 작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함수 f는 밑이 a니까 증가다 감소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적에 크다. 2를 넣었을 적에 작다. 생각을 해주시고 최대값 2분의 3 2분의 3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최소값 m은 2가 들어가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a 곱하기 m을 구하래. a 곱하기 m. 자 여기서 a의 값은 얼마다? 아 잘하네. 그 다음에 여기 m은 얼마다? 9분의 4. a 곱하기 m은 얼마다? 27분의 8이다. 아주 좋아요. 그게 답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를. 숙제는 초록색까지만 하시는 게 숙제예요. 보라색은 해오와도 상관없지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시간 풀이할 거예요.